안녕하세요. 올간 오크에즈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상상우리 이은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간 오크에즈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중장년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토크 콘서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경험이 경쟁력이다. 중장년 채용 전문 면접관의 이야기입니다. 공정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면접관의 수준이 곧 기업의 브랜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용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채용 전문 면접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패널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은 대표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허브앤브릿지 대표 유정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공공기관 전문 외부 면접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 HR 컨설팅, NCS 컨설팅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용산 대표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인생이 모작 포럼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아시아 인재개발은 대표로 있습니다. 최근에 그 공공기관의 신입 경력직들을 뽑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문 면접관으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채용 전문 면접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많은 채용들이 있는데 공공기관 채용이 있는데 공정 채용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 면접위원을 어느 적정 인원 이상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간에서 외부 면접관을 섭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용상 대표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예, 채용 전문 면접관의 역할은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 또는 그 조직에 가장 적합한 사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을 채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기업에서 저희와 같은 외부 전문 면접관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낙방된 사람들은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에 일단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예, 그런 면이 있죠. 네. 두 분께서는 지금 현재 외부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지 유정은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외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거는 한 2015년 정도 처음으로 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전에 했던 부분은 교육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 업무도 하고 강의도 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처음 이렇게 진입하게 된 계기는 좀 우연히 이제 NCS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런 그 잡핏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공정 채용을 하기 위한 그 외부 면접위원을 꼭 채용하게끔 제도가 좀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로 좀 진입을 처음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고용산 대표님께서도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이제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부산으로 돌아가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 신입 학생들 뽑고 또 취직을 시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면접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인생이 모작으로 공공기관 내 면접관으로 또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 전문 면접관의 주요 업무와 역량에 대해서 시청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 면접관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면접관으로서 전문 역량이 필요한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무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도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고용상 대표님께서도 방금 음. 유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의 역량이 비슷하시나요? 혹시 예. 아니면 여기서 아주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는 제가 볼 때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는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이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학력이라든지 출신지 이런 것을 모두 다 감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인재를 채용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관 스스로가. 그리고 직장이라든지 현직에서 다양한 그 인사 부분에서 경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품성, 전문가로서 면접관으로서의 인성, 품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된다면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예.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스스로 HR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서 현직에 충분한 경력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능력중심평가위원이라고 하는 교육제도가 있어요. 여기서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공부를 함으로써 전문 면접관은 이러이러한 스킬, 자질을 가져야 된다.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또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좋은 인재 그리고 또 입사하지 말아야 될 인재들을 잘 이제 걸러주기 위해서 외부 면접관 분들을 채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공정 채용도 물론 포함이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기관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경력직 부분에 그 분야에 대한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선발 위주에서 외부 면접관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도 좀 충족되는 분들이 좀 면접관으로서 활동하시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직무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경력과 학력과 요구사항에 적합하신 분들이 네.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직무 경험 이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교육들이나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제가 그간에 공공기관 쪽에 면접관으로서 활동했을 때 그 현장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실제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스스로 저는 그 표준협회에서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근의 채용 트렌드에 대한 공부도 필요했고 예, 계속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채용 전문 면접관이 되려면 교육기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요. 여러 군데보다는 두 분께서 추천하는 기관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인사 담당자 아니면 면접관들을 위한 교육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실시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으로 내가 면접관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나에게 맞는지 이제 먼저 기본이나 나한테 맞는지 여부를 좀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과정을 여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기본적으로 HR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채용 과정에서 이제 실수를 하시게 되면은 기업에 이제 큰 이미지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교육들 그리고 영상으로도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으로도 잘 실시를 작년까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들으시고 아 이게 나에게 맞다라고 하면 조금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또 채용 대행을 많이 하는 교육기관에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좀 진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용산 대표님께서는 네, 말씀하신 그 산업인력관리공단도 우리나라의 NCS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망 있는 기업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국표준협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능력중심평가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육의 장점은 이론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실습을 다 해요. 실제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역할, 또 어떠한 언어 태도, 커뮤니케이션, 그런 하나하나 세세한 스킬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접 상황이 이루어지더라도 저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런 그 채용 전문 면접관을 사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쪽에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받게 된다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교육 받고 나면 연결시켜 주시나요? 연결시켜 주시나요, 대표님?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한 15년 정도 생활을 했고, 고향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으로 간 특징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은 부산, 울산, 경남에 제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공공기관들 또 지자체의 공공기관들 이라면 한 100여 개 이상 쪽에서 막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표준협회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찌된 거냐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러한 외부 전문 면접관을 활용하는 게 아직까지는 시초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받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제가 커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부산에 맡고 계신데 사실 채용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관이 되시면 내가 전국으로 다 가능하다 하시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또 그 기관에서도 뭐 들어오셔서 감사도 하시고 그 외부 면접관님 분들을 조금 평가를 좀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채용 대행 기관에서도 면접관님 분들의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섭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도 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조금 더 보태자면은 그 개인적 역량은 표준협회나 산업인력관리공단과의 관계, 밀착성, 이 역량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 또 서울에도 개인적으로 아름아름으로 각 공공기관에 개인적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더 많거든요. 아,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이 잘 하셔서 아마 네. 그러셔서 실제로 잘 하시면 기관의 담당 인사 담당자들이 이 면접관 꼭 다음에도 섭외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맨 처음에 채용 대행 업체 교육을 받으시고 기회를 얻으신다면 그때 열심히 하시고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하신다면 면접관 일이 좀 폭이 더 넓어지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문 면접관의 주요 업무 현장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다양한 그 채용에 따라서 어느 날은 위원장을 할 수도 있고요. 진행하는 뭐 이런 어서 오세요.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위원장 그리고 의 역할이 있고요. 뭐 시간을 순서를 정하거나 이런 위원장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대부분 많이 하시는 부분이 그 평가 요소에 따라서 분야별로 이제 전문성 있는 분야별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면접관으로서 가장의 기억이 남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당황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 면접 상황이라는 게 모두 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네. 발언이라든지 태도.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 같은 것은 없었는데 좀 당황했던 것은 같은 면접관으로 있던 어떤 분께서 본인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점하고 드러내려고 하면서 다른 면접관의 시간을 잡아먹고 질문을 오히려 빼앗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일자리가 줄어들므로써 굉장히 그 경력이 화려하고 그러한 분들이 적은 보수로 이렇게 다시 재취업을 하려는 그런 경향을 볼 때 경제가 많이 축소되고 있구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하는 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당황했던 점은 이제 다대다 면접이라고 해요. 면접관이 한 3분 있으시고 그리고 면접 지원자가 4명 정도 있으신데 지원자님이 처음에 많이 긴장하시더라고요. 한 지원자님께서. 그리고 자기소개를 마무리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 뒤에 어떤 질문 하셔도 자기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면접에서는 이제 공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한 25분 정도 진행했었는데 그 면접에 끝까지 난 답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기억은 이제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토론이 한 50분 정도 진행해서 굉장히 길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50분인데 지원자들끼리 자기네들 할 말 다 했다고 하시면서 시간을 다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조는 이렇게 종료하겠다고 하시면서 만족하셨는지 박수를 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하신 상태이고 잘 보이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마무리를 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시면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하는 면이 많은데 그래서 면접관으로서도 그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대처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분들이 지원자분들이 더 당황하지 않도록 좀 가이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역할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넘기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제 상황 면접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다대다 면접의 경우에는 그분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답변하지 않으시겠냐라고 재차 한번 확인하는 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거나 할 때 저희가 좀 대응을 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그 지원자분에게 재차 괜찮으신데 답변하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조금 다른 분 답변하신 후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넘겼고요. 토론 면접은 꽤 진행돼서 괜찮냐 시간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꼭 시켜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넘겼습니다. 네. 당황했던 경험도 있지만 보람됐던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실까요? 예, 요즘은 말씀드렸듯이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사표를 자주 써요. 쓰니까 어떠한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조직에 기여할 것인가, 그런 사람을 뽑을 것인가가 굉장히 기업 인사 부분에서는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업들의 또는 조직들의 그 고충을 이해를 하고 가장 적합한 우수한 가장 탁월한 사람보다는 그 조직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내부 면접관도 같이 들어가서 함께 하시잖아요. 내부 면접관과 또 두 분의 역할인 외부 면접관이 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내부 면접관, 외부 면접관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당연히 내부 면접관이 시선이 조직 적합성에 더 적합하시기 때문에 우선 저는 면접에 가면 내부 위원님께 기관의 특성이나 어떤 분들을 채용을 하고 싶으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면접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고려하고요. 그래서 뭔가 의견 조율을 점수를 조정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걸 서로 이제 그걸 반영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네. 저의 경험으로 치자면은 그 내부 면접관, 외부 면접관 중에서 내부 면접관 분들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라든지 그런 낌새를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분들도 굉장히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조직 적합성, 그러니까 저 친구가 얼마나 우리 조직에 말썽 피우지 않고 일을 잘할까, 인성과 태도가 어떨까, 여기에 비중을 두고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외부 면접관들은 그 면접에 들어오는 사람의 역량을 직무 역량을 좀 우선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후자, 그러니까 태도라든지 인성 부분이 취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면접관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타입을 좀 먼저 캐치를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 면접관에 실제 권한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의 면접 채용하려고 하는 그 권한이 있을까요? 그 면접위원과 내부 면접위원과 외부 면접위원과는 동일한 점수 비중으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부위원님이 어떻게 가이드를 주거나 어떤 부분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 주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는 진행을 합니다. 평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조금 나누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면접 지원자가 조금 제가 봤던 관점이 맞는지 조금 확신이 들지 않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런 태도가 방금 고개를 늘 푹 숙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자신감도 없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시는 분 같은데 실제로 조금 좀 애매하거나 좀 그럴 때는 좀 서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내부 면접관 2명, 외부 면접관 4명 이렇게 6명이 앉는다라고 할 때 각자가 점수를 적어냅니다. 동등하게 적어내서 각 기업에 따라서 그 6명을 합한 것을 6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6명 중에서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빼버리고 그 중간 점수를 합하고 나누어서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내부 면접관과 외부 면접관은 계량적으로는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좀 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평가하는 기준이 과락의 기준도 다르고요. 그리고 예비 선발 인원에 대한 부분도 달라요. 그래서 채용 공고도 되게 공공기관으로서는 채용 공고도 10페이지 이상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외부 면접관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면접 진행하기 전에 항상 30분씩 면접 교육을 꼭 받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면접 그날 진행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네.
대부분 이런 중장년 채용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공무원 분들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 일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다른 직업들도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또 말씀 주셨지만 HR에 대한 이해도만 있다면 어느 다른 영역에 있으셨던 분들도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만약 예를 들어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럼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HR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시 부분만 잘 교육을 받으신다면 어느 직무에 따라서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이제 좀 선호하는 면접관 유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권이다. 그러면 조금 MZ세대 요즘에 그 주니어 분들이 면접도 많이 하고 MZ세대 면접관이라고 해서 조금 트렌디화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권을 약간 젊은 층, 좀 면접관을 좀 선호하시고 금융권 면접이면 금융권 출신자분들이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인사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 제도가 일반 기업하고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어떤 채용 정책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공부만 하신다면 저는 어느 분야든 다 참여하시거나 활동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 유정은 대표님께서는 시작한 지가 10년 전에부터 시작을 하셨더라면 어떻게 보면 30대에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30대 했을 때와 중장년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제 나이를 밝혀주셨는데요. 네. 30대 했을 때와 30대는 사실 그 공공기관 면접에서 이제 외부 면접관 채용의 이제 도입 단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구조화되거나 뭔가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역량도 조금 면접관으로 쌓이고 공부도 많이 하면서 조금 유연해지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는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봐도 그 30대의 면접관보다는 당연히 중장년과 이렇게 대표님처럼 퇴직 이후에 전문 면접관이 면접 보면 신뢰도가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문 면접관의 수요 중에 중장년 이상의 비율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통계를 본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제 생각이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는 제가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조금 나이대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비중이 더 높았고 근데 지금은 현재 중장년 40, 50대 분들의 그냥 그 40, 50대 그리고 60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비중으로 치자면 조금 선호하시는 연령대는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조금 본인의 전문 영역이 있다면 조금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진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일합니다. 40대라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현실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럴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에 그 40대부터 한 60대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연령의 문제도 있고 출신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과 출신들, 그러니까 기술자 출신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 항만, 각종 그런 선박에 관련된 기술에 사람을 채용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쪽은 저희들과 같은 인문 출신들보다는 또 관련 공학 출신들이 또 같이 포함해서 컬러풀하게 좀 다채롭게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죠. 네. 좀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실 때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교육을 듣지 않고 스스로 지금 다 들어보니까 내가 예전에 그 기업에서 HR 쪽이나 아니면 지금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문 그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셔서 지원하시려고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아까 추천해 주신 이런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활동하신 분들도 가능할까요? 네, 교육을 받지 않고도 뭐 충분히 역량이 되신다면 면접관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 트렌드 그리고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다. 나보고 인상을 쓰셨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긴장되시기도 하고 또 섭섭함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또 많은 교육들을 조금 받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한번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성. 네, 그래서 실제로 진입을 하실 때는 그렇게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후에 조금 진행하시면 더 안전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론적인 부분들은 혼자서 공부할 수는 있으나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네트워킹을 통해서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라면 교육을 꼭 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좀 더 보태자면은 실제 30분 또는 20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취준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20분, 30분 동안에 그 조직에서 뽑히지 않아야 될 사람을 뽑는 율을 감소시켜야 되고 꼭 뽑아야 될 사람을 채택하는 확률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때 그 면접에 들어오는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수리 능력, 자기개발 능력, 정보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또 직업 윤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이런 것을 30분, 20분 동안에 순식간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자격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 기관에서 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걸 시청하신 분들 중에 전문 면접관의 수입과 일자리 기회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자리라도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이 있을까에 대한 또 수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수입 구조는 좀 어떻게 되나요? 한번 갔다 오면 저희 뭐 강사료도 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조금 대항하는 업체마다 좀 다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기관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시는 때와 채용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면접관으로 이제 가실 때랑은 좀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을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세요. 네, 네.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 그 대행 업체들의 경쟁이 조금 많아지면서 공공기관의 이제 그 면접 비용이 조금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기관마다 다른데 1일 면접으로 갔을 경우에는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면요? 네네.
한 달에 많게는 몇 번 정도까지 가게 되나요? 이거는 뭐 그 평균치를 낼 수가 네네. 없는 게 네. 이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채용 업체에서 이제 위원님이 언제 일정이 되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내가 된 게 아니고요. 네. 대부분 2배수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접관이 5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10명의 프로필이 기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5명을 기관에서 그 기관에서 적합하신 분을 선정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일정을 비워놨다고 해서 그 일정을 모두 내가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되게 답답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강사라고 한다면 강사님 언제 일정이 되세요? 그럼 그 일정이 픽스인데 공공기관 외부 면접관의 일정이 가능하세요? 한다고 해서 픽스되는 건 아니고요. 네. 픽스됐다, 확정됐습니다라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셔야지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 네,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조금 지원하시거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들은 프리랜서 강사가 있고 또 소속 강사가 있거든요. 프리랜서 면접관도 있고 기업의 소속 면접관도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소속돼서 면접관을 하진 않는데 아마 그 전문적으로 그 채용 업체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면접관도 있으실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그 직원으로 명단을 올린다고 해서 선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막 소속이 되셔서 면접관을 하시는 것보다는 대표 위원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 면접위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건 봤는데 막 소속이 돼서 그 기관에서 진행하는 또는 아니면 그 채용 업체에서 하는 면접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전문 면접관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텐데요. 이 면접관의 현실과 시장의 그 상황과 앞으로의 비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중장년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NCS 그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하는 제도가 2016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각 직무들을 국가에서 847개로 나누어서 각 직무별로 사람을 훈련시키고 채용시키도록 이제 만든 것인데, 그러니까 10년이 안 됐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러한 NCS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 많이 확산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전문 면접관을 표준화된 훈련을 받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어차피 능력 중심 채용과 직무 배치는 굉장히 중요한 상태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외부 전문 면접관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크게 쓰이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우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채용이 있어야 외부 면접관들도 이제 활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이나 정부 기조가 바뀌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그 인력 채용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야 이제 채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시장 수요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제일 많이 줄이는 게 사실 인력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정 채용이 굉장히 자리를 좀 잡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근데 수요가 증가될 것이냐는 수요가 증가가 돼도 이제 면접관으로서 활동하는 비중도 이제 누적치가 위원님들의 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 원리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 마지막으로 다 드렸는데요. 혹시 전문 면접관으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중장년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씩 한번 해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왜 관심이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그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확정이 되시면. 그래서 자기 개발, 특히 HR이나 인사 관련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 대표님? 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활성화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개 주요 트렌드는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정규 계약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 면접관 제도는 향후에 확장될 가능성은 많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부업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서 조직이나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중장년 분들 이상이시잖아요. 아마 자녀들에게도 이걸 듣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약간은 뭐 우리가 이 중장년 그 채용 전문 면접관의 이야기를 듣는 건데 시청하고 계신 중장년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게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꼭 합격하는 네. 면접관을 사로잡는 방법들을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고요. 실제로는 또 그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면접관님들은 남의 일처럼 보지 않으시고 좀 마음이 아파하세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긴장했을까?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부모의 입장으로 또 사실 보게 돼요. 그 평가할 때는 공정하고 기준에 맞게 보지만 그래서 자녀들한테 가장 핵심적으로 알려드릴 말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질문을 일단 잘 듣고 생각을 해라. 답을 외우지 말아라. 면접 가면 면접 답변 그냥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그냥 본인이 준비하신 답만 하고 가세요. 그러면은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면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요구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관심도.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스펙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직무에 대한 전문성 관심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이력 사항을 좀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태도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그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냐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태도적인 측면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친절하거나 밝은 미소 이거는 긴장한 상태는 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자녀분들이 많이 우실 수 있게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사고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면접은 같네요. 말씀해 주신 게 중장년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고 대표님께서는 반대로 이것만큼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들어가는 것. 예, 그것을 모르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그리고 성실하지 않게 답변하는 것.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되겠죠. 네.
같네요. 중장년과 청년은.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말 채용 전문 면접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험이 경쟁력이다. 중장년 채용 전문 면접관을 모시고 오늘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간 워크이즈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주제와 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다음 달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